오늘 수업 내용까지가 레벨 테스트. 오. 레벨 테스트를 수요일까지 봐요. 등차 수열까지. 그럼 이거 싶다. 오늘은 그래서 수열 94쪽에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단원상으로는 삼각함수가 끝났습니다. 축하해요. 지긋지긋한 삼각함수가 끝났. 저번 시간 진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여러분들 또 찾아가겠죠. 다시 해봅시다. 오늘 수열. 알아. 수열이 쥐약인 애들이. 삼각함수가 차라리 나아요 이러는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야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막 어렵게 안 해. 어차피 겨울방학에 수요를 했다 쳐도 대부분 까먹거든요. 이쪽부터는 생각하면서 기억날까 말까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감을 좀 되살려 봅시다. 천천히. 그래서 94쪽 얘기인데 우리는 거기 보면 수열이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규칙에 따라 나열한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쪽 단원에서 다루는 규칙은 뭐가 있는가요? 이쪽 단원에서는 우리한테 제시하는 규칙이 대표적으로 일정하게 더한다 또는 곱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는 게 등차, 오늘 할 거. 오늘 할 등차. 곱하는 게 등비. 이 외에 독특하고 특수한 모양들은 다 수열의 합 시그마 단원에서 만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만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보면 수열의 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열의 표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357 일단 대표적인 아이가 여기가 되어져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의 딱 100번째 항을 찾을 건데 진짜 100까지 나열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100번째를 빨리 찾고자 뭘 세워? 일반 항이라는 아이를 세워. 일반 항이라는 아이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규칙을 가지고 규칙을 바탕으로 세운 식이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기준은 누구야?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세우니? 일반항을 세울 때 항상 n이라고 하지 않아? n? 그치? n을 기준으로 세운단 말이야. 기준은 n이야. n. 근데 이때 이 n이라는 건 우리가 뭐 넣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 자연수만 넣어. 그렇지. 자연수만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한테 수열 이름을 붙이는 거야. 수열 AN이라는 거고 집합규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그냥 저 집합 안에 이런 숫자들이 다 나열돼서 들어가 있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 가서 우린 일반 항을 그냥 n번째 항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식을 세우죠. 그래서 1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일 때 1이야. 두 번째일 때 3이고 세 번째일 때 5니까 n번째일 때는 몇이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n번째.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홀수잖아. 홀수면 여러분들 보통 뭐라 해? 2n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데 얘는 2n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2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3이 나오고 2n 마이너스 1. 이게 핵심이야.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열을 딱 보고 이걸 찾아내야 돼 바로. 그렇죠? 이게 오늘 나랑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할 일. 괜찮아요? 그럼 이거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시야를 확장해야 되는데 뭐가 핵심이냐면 이쪽 단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선까지 내가 도전을 해볼 건데 뭐냐면 그러면 결국엔 이거네. 우리는 100번째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넣지, 그치? 그럼 걔를 똑같이 어디에다가 넣어? 여기에다가도 넣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00번째를 알고 싶어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되고 걔는 여기에 들어가 라는 이 관계가
이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우리는 F1을 알고 싶어.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지, 그치? 그 결과가 F1 아니야, 이렇게? F1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 관계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사실 뭐다? 함수고 그 수열 역시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결국은 역시 뭐야? 함수처럼 바라본다. 함수처럼.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실 때 결국엔 규칙을 바탕으로 세운 식이라고 하는 걸 얘를 그냥 마치 하나의 함수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다룰 등차 수열이 1차 함수고 등차 수열이 하면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지 이따가 보여줄게요. 적용하면 더 훨씬 빨라요. 자, 그럼 이게 수열에 대한 첫 번째 얘기였어. 그리고 내가 얘기한 요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95쪽에 얘기가 되어 있죠. 교재 95쪽을 보시면 교재 95쪽 보시면 유형 수열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해놓으면 되죠. 그럼 이거야. 내가 했던 얘기 종합하면 이거잖아. 아니 우리는 n이라는 애한테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 그러면 그 n을 넣으면 나오는 결과값이 그 항이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그치? 그게 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긴 함수인데 결국엔 얘네가 정의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수열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함수처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금과 같이 이런 거였다면 얘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1차 함수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1차 함수는 단 n에다가는 1, 2, 3, 4 자연수만 들어가요.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번 96쪽에서 수열을 나눈 볼까? 131번에 바로 2번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잖아. 131번에 바로 2번 그냥 한번 씩 세워봐. 그거 뭐 규칙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해야 돼. 뭐 공차 찾거나 공비 찾거나 그건 아닙니다. 131번에 바로 2번은 물론 등비수열이나 시그마에서 많이 나오는 독특한 모양이죠. 분명 겨울방학 했는데 못 오나? 자, 이거지. 9를 어떻게 봐? 10 빼기 1로 보고 99를 10의 제곱 빼기 1로 보고 999를 10의 세제곱 빼기 1로 보는 즉 일반항이라 하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i였죠. 이렇게. 요게 어차피 시그마 가도 많이 나오고 등기수열 가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만나봤어 미리. 자 그럼 98쪽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 얘기하러 갑시다. 등차 수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열 중에서도 등차 수열 얘기하는데 이름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죠, 그렇죠?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더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개념 등차 수열 바로 이번에 일반항 나와 있죠. 바로 이번에 일반항. 이게 핵심이지. 첫 번째 핵심 일반항.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우리는 등차 수열을 딱 만났을 때 일반항을 빠르게 세워야 돼, 그렇지? 그러면 자 이런 거야. A1, A2, A3 쭉쭉쭉 가서 n 번째를 찾고 싶어. 그럴 때 등차 수열 세계에서는 이 간격을 알파벳 뭐라고 부르는 거야? 스몰 d라고 부르지, 그치? 걔 이름이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그쵸? 그리고 모두 똑같은 간격을 공차. 그럼 플러스 d, 여기도 플러스 d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A3은 첫 번째로부터 공차가 몇 개 더해지? 2개, 그치? 그러면 이제 확장해서 A1으로부터 공차를 몇 개 더하면 AN이 돼요. AN -1. 그렇지. n-1개 하면 되지. n-1개. 그쵸? 이거 어떻게 빨리 찾아? 쉽게. 등차 수열에서 즉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A8이랑 A2 사이에는 공차 몇 개 있어? 빨리 찾고 싶어. 뭐 하면 돼? 그냥 그 둘을 빼면 되지. 그치? 그래서 8에서 2 빼버리면 되죠. 즉
3에서 1 빼면 2 남는데 그게 공차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항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핵심인데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A1 더하기 n-1 D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때 기준이 항상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긴 해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가 세 번째 항일 수도 있고 네 번째 항일 수도 있고 몇 번째 항일지 몰라요. 그때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몇 칸 더 가면 되는 거지. 매번 그때마다 하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울 때 A에는 첫째 항으로부터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나와요 라고 배우다가 이거를 이제 이게 동그라미 1번이잖아. 거기 등차수의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그거야. 이게 1번이야. 중요한 건 2, 3번인데 2번하고 3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일반항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라고? 어떤 문자?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함수로 보는 거라고. 그렇죠? n이라는 문자. 그러면 이 식을 뭐에 대해 정리하는 게 맞는 거야? 불필요한 거 싹 다 정리하면서 n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n에 대해서 정리해. an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입니다 라고 얘기하겠고요. 이렇게. 그치? 그니까 맞네. n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n에 대한 1차 함수지. 그치? 그럼 어쨌든 잘 봐봐. 변순이야. 우리는 n에다가 자연수를 넣으니까 변순이야. 그러면 a1이랑 d는 변해? 안 변하지. 어떤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가 변한다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얘네는 그냥 뭐 취급하는 거야?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일반항을 어떻게 활용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모양을 dn 더하기 알파라고 받아들이자. 일반항을 딱 봤을 때 dn 더하기 알파라고 받아들이자. 그럼 핵심은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다? n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공차다.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n 앞에 있는 개수는 공차자리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하고 그 밑에 보면 등차 중앙이 되어 있어요. 등차 중앙. 여러분들 등차 중앙 모르는 게 아니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 이제 중요한 등차 중앙이죠. 얘는 앞으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 357만 딱 떼어내서 등차 수열 보자. 그럼 이거랑 관계가 어때?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나누기 2하면 가운데가 나와요가 등차 중앙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 때 세 개의 등차 수열 미지수를 지정하게 해. 그러면 그 미지수 어떻게 지정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냥 이렇게 나와. 그래서 세수를 정말 미지수를 지정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를 항상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 더하기 D, 빼기 D.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를 가정하자.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정할 미지수가 홀수계일 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에서 등차 수열 3개의 수나 5개의 수를 가정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항상 조건으로 합을 줘. 합을. 세 수열의 합은 이렇게 줘. 그럼 더하면 뭐가 사라지니까 다. 공차가 사라지니까. 그럼 바로 요거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짝수계면 여러분들이 가정해야 되는 숫자가 하필이면 짝수계야. 그럼 어떻게 하죠? 가운데를 지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운데 있는 두 개를 한 번에 지정해. 가운데 두 개를 a-e, a 플러스 t로 같이 지정해. 그럼 이거 공차가 몇인 거야? 이렇게 가니까 이거 몇 간 거야? 2D 같지? 그러면 여기 왼쪽은 a-3d야. 그쵸? 여기는 a 더하기 3d고. 그쵸? 이게 거기 써 있는 거죠. 교재. 그래서 교재 등차 중앙 바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해놓고 내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가정해라.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렇게 가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등차 수열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합은 이따가 좀 수업 중반 좀 넘어서 하고 우리 바로 이제 문제 풀어가자. 137번 바로 여러분들 보고서 수열 보고서 세워봐. 이제 속도 좀 내보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잘 기억하고 있나? 감각 살아있나? 한번 확인해보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는 공차가 6이라고 하니까 우리 바로 일반항 세울 때 항상 dn 이렇게 세우면 dn 보자마자 6n 세우시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니까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기 위해서 뒤에 필요한 상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일반항 빨리빨리 세우는 거야. 그쵸? 요거 연습 계속 해야 돼요. 아직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밑에는 요번에 우리한테 공차가 몇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럼 보자마자 AN은 마이너스 4N이고 많은 항들 중에 계산 제일 편한 거 아무거나 찍어서 첫 번째 항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6이다 라고 해서 끝내버리면 되죠. 간단하게. 그렇죠? 이렇게 바로바로 세우는 거야. 그럼 139번 한번 해보실게요. 뭐 수업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러면 그냥 문제 쭉쭉 푸세요. 괜찮아요. 교재 문제 쭉쭉 푸셔도 돼요. 그러다가 선생님 좀 중요한 문제 푸는 것 같아 하면 듣고 막히기 시작하면 또 계속 열심히 수업 듣고. 요 139번은 이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나가 궁금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등차 수열은 계속해서 요 A1 더하기 N-1이나 일반항 가지고만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딱 주어진 항들의 관계로 푸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해봐요. 이렇게 풀었나 봐보세요. A3이 10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했니? A2 더하기 A5를 어떻게 표현했어? A3이 10이면 이거 보고 10 빼기 D 더하기 10 더하기 3D 이거 표현했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 시선입니다. 자꾸 첫째 항을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항들 간의 간격이 다 똑같으니까 어느 항에서 시작하든 그 간격은 일정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즉 A2는 A3 전에 있으니까 빼기 D를 하는 거고 A3에서 A5로 가려면 공차가 2개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2D 아니 뭐야 3D라 했네 2D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0 더하기 D가 20 더하기 D가 24 그래서 D가 4 이렇게. 그 D도 빠르게 구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A10이야. 그럼 이것도 첫째 항 꼭 구해야 돼? 아니죠. 어디서 시작하면 돼? 혹시 3에서 시작하면 좋지. 바로 갈 때 플러스 7D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28 더하니까 정답 38 이렇게. 요걸 바라는 거야 나는. 좀 자유로운 항들 간의 관계 요걸 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141번 쉽다. 뭐야 쉽네 141번. 몸을 좀 더 풀기 위해서 141번. 단원이 바뀌다 보니 일반항 바로 세우면 공차 몇 자리니까? 6 마이너스 6자리니까 마이너스 6n 더하기 첫째 항 100이니까 106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하니까 얘가 언제 0보다 정리하니까 n이 몇일 때야? 그렇지 18이지 18 들어가면 108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었지 하고 143번 143번은 어떻게 풀어야 개수가 안 헷갈리고 푸는 거야. 마이너스 5와 24 이에 n개의 수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5에서 20을 가려면 d가 몇 개 필요한 거야? n 플러스 1개. 마이너스 5에서 20을 가려면 d가 n 플러스 1개 필요해요. 이게 돼요? 그 바로 돼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양 끝 사이에 n개의 수를 끼워 넣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헷갈리면 그냥 항상 치환하듯이 함수의 세계에 치환이 있듯이 수열도 새롭게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새로운 수열 bn으로 이름 붙이면 마이너스 5가 b1이면 20은 bn 플러스 2야. 그러니까 n 플러스 1개의 공차가 필요한 거지. 그치? 바로 직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에 끼워 넣으면 새롭게 정의하세요. 새롭게 정의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됐네. 지금 마이너스 5에다가 20에서 5 빼면 25가 n 플러스 1 내 d인데 d가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네. 그래서 n이 74 n이 그냥 74가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147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친구 147번 145번은 너무 쉽다. 147번 한번 해볼까? 우리 이렇게 방금 했던 거지.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세 개의 길이를 다 등차 수열 세 개로 딱 미지수 가정해야 되네, 그렇지? 그럼 이럴 때 우리 A 가운데를 A가 두고 A 빼기 B 플러스 B로 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D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문제를 풀든 음수라 가정을 풀든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긴 걸 A 더하기 D라 두면 동차가 양수인 상황으로 가정이 될 거고 우리가 딱 보면 둘레의 길이가 36? 그럼 둘레가 36이다. 하니까 이게 또 합을 알려준 거지. 그래서 이게 선 A니까 따라서 A는 12. 그럼 이게 12, 이게 12 더하기 D, 이게 12 빼기 D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직각삼각 형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쓰겠죠. 끝. 그래서 피타고라스 둘레를 가지고 A 찾고 피타고라스로 D 찾고 피타고라스에서 계산해서 D 찾으면 D는 3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실 9, 12, 15 삼각형의 넓이는 따라서 54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를 떼 써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합 나오네. 앞으로 돌아와봐. 어디냐면 98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등차수의 합에서 시작합니다. 아하. 자, 여러분들 합공식은 증명을 그렇게 해요. 합공식은 증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증명된 합공식을 보면 핵심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3의 항의 개수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나요?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외우셔야 돼요.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하는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이게 문제에서 준 수열의 첫항이야. 문제에서 준 수열의 첫항 그리고 여기는 문제에서 준 수열의 끝항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SN이라는 기호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 항부터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SN이라고 얘기하는 수열의 합. 여러분들한테
뭐 예쁘게 이렇게 뭐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해봐 라고 하면 2분의 A1 더하기 A7 곱하기 7 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잖아. 1, 2, 4, 6, 8 수열을 구하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수열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딱 어정쩡하게 중간 부분에 대한 합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슨 공식이 가능하다? 제가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에서 준 첫 항은 얘다. 얘. 그리고 끝 항은 얘다 라고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즉 여기다가 넣는 숫자는 그 수열의 무조건 첫 번째 항과 끝 항이 아니라 문제에서 원하고 있는 수열의 등차 수열에서의 첫 항과 끝 항이 합을 물어보고 있는 수열에서 첫 항과 끝 항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모양을 잘 보면 이거 뭐야 얘들아? 2분의 A1 더하기 AN 이거 뭐예요? 등차? 중항이죠. 중항. 등차 중항 지금 수열의 합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등차 중항만 가지고도 개수만 알면 수열의 합을 알 수 있어. 그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 요기하게 잘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이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야. 뭐냐면 거기 보면 여러분들 합해놓고 동그라미 2번이 핵심이야. 동그라미 2번 거기 있잖아요. 그 맨 밑에 그 98쪽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SN은 해놓고 맨 끝에 2분의 DN 제곱 더하기 QN 하고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거기에다가 중요하다고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자 이런 거야. 우리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는 아이는 첫째 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A1 더하기 N-1 D 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치? 얘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요 등차 수열 합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보면 2분의 2A1 더하기 N-1 D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아. 아까 수열은 어떤 문자에 대한 함수? n이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 그치? 그러면 그 수열들을 가지고 합을 만들었을 때 역시 계속 여전히 변수는 n, 얘도 여전히 변수는 n입니다. 변수는 n. 그러면 변수는 n인 상황에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2분의 dn제곱 더하기 뭐시기 복잡한 식이 n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거 n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그게 핵심이야. 등차 수열의 합을 어려운 문제는 다 뭘로 풀겠다? n에 대한 2차 함수로 풀겠다. 어려운 문제는 다.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n의 수열 단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n에 대한 2차 함수를 줬다. 그러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n에 대한 2차 함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그 수열의 일반항이. 요게 핵심이야. 요게 핵심.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은 이거 n에 대한 2차 함수면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n이 안 들어간 값이 없잖아. 그렇죠? 이거 지금 상수항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수항이 없어. n에 대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상수항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 우리가 이 식을 쓸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걸 쓸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거야.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쓰는 거야. 이 식은.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일 때. 그러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합을 구했으면 결과물이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상수열 단원인데 합의 결과물이 상수항이 있는 2차 함수를 줄 때도 있다고. 뜬금없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한다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로 반응하는 거. 두 번째부터 등차.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정리할 거야. 그래서 일단 지금 거기 별표처럼 곳에서 얘기하는 건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거 일반항은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구나 라고 반응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인 애야. 얘는 알겠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정리해보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이제 진짜 어떻게 하자? 얘를 그려보자. 진짜 그려보자. 진짜 그려보자. 근데 아까 했던 얘기 계속돼. n은 변수가 n이니까 n은 자연수만 들어갈 거야. n은 자연수만 들어갈 거야. 그니까 거기 써 있잖아. n은 자연수이므로 제144분면만 보면 된다라 써 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거 2차함수 그릴 거야. 그릴 건데 아니 들어가는 값이 자연수면 오른쪽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2차함수 생긴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총 4가지가 있어. 여러분 4가지. 케이스 분류를 하면 4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첫째 항이 양수고 첫째 항이 예를 들어 수열의 첫째 항이 양수에서 시작해. 그리고 공차가 양수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야. 그럼 이런 수열들이 쭉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계속 더해봐 어떻게 돼? 1,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4, 여기까지 더하면 9는 어떻게 돼? 그냥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생긴 게 어떻게 생겼겠어? 합의 결과물. 합의 결과물을 좌표로 다 찍으면 이런 식의 2차 함수가 생긴다. 계속 증가. 그래서 이때 여러분 뭐만 본다고 이 2차 함수에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때의 값만 보는데 이때의 값이 S1, 이때의 값이 S2, 이때의 값이 S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일단 문제 풀면서 하면 이해가 될 거야. 인정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100페이지 그럼 여기 별표 수열의 합과 일반항상의 관계 이거 중요해. 중요해. 시그마까지 함께하는 아이지. 그렇죠? 시그마까지. 아까 했던 기호에 대한 얘기야. 다시. SN은 첫째 항부터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쭉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지. SN 알려줄게. AN 좀 찾아봐. SN이라는 식을 알려줄 테니까 AN 찾아봐. 어떻게 찾을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들아? SN에서 AN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건 이런 발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S 한 5에서 S4를 뺐어. 몇이나? A. 이거 몇 번째 항에 넣는 거야? A? 5가 남지 않아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 더한 거에서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 빼면 다섯 번째 항만 남을 거야. 그치? 이게 AN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AN은 n번째 항까지 해서 몇 번째 항까지 빼면 돼? n-1번째 항까지 빼면 되겠지.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걸 항상. 근데 이때 핵심은 n에다가는 우리 뭐만 넣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건 자연수만 넣겠다고. 근데 여기 1 들어가면 뭐가 나오니까? 0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 이때는 특수하게 n이 항상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합을 알아. 그래서 그 합을 가지고 Sn-1을 구해서 빼. 그러면 나오는 건 두 번째 항부터의 일반항을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은 뭐랑 똑같으니까? S1이랑 똑같으니까. S1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A1일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을 알아. 일반항을 찾아내고 싶어. 그럼 SN에서 Sn-를 빼고 A1을 따로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 문제 풀면서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러 가보자. 등차수의 합 좀 풀러 가봅시다. 어디야?
149번이다. 한번 풀어보자. 149번. 101번. 149번에 바로 1번 한번 풀어보자. 방금까지 설명했던 게 그렇구나 공부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 풀면서 같이 적용하고 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해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5, 네 번째 항이 4다. 보자마자 D가 3인 거 혹시 바로 찾아?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A1에서 A4까지 가는데 몇 D가 필요하니까? 3D가 필요하니까 거꾸로 4, 그럼 A4에서 A1 빼면 남는 게 3D겠지? 그래서 9D가 3D가 돼서 D는 3 이렇게 찾는 거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DN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니까 3n에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A는 바로 이렇게 찾는 거.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니까 이거는 뭐 S19라고 하니까 공식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의미죠. 2분의 첫 항 마이너스 5 곱하기 끝항 하면 여기다 10 넣으니까 22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그래서 85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귀찮은 151번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문제죠. 계산 실수 안 하게 조심하세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151번 같은 거.
일단 속도 조절 좀 해볼까요? 얘는 일반항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2번에서 보고 있는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하고 쭉쭉쭉 가서 절대값 a20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절대값을 만나면 항상 하는 게 뭐야? 뭘 확인해? 부호를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럼 부호 확인하는 거지 뭐 이거 부호. 그러면 수열이 생긴 게 어떻게 돼?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수열은 점점 작아지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럼 한 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다시 플러스가 될 일은 없잖아. 그럼 그 경계만 찾아서 나누면 되겠네.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분의 3n 더하기 2분의 21이 경계가 있을 거냐, 부호의 경계. 언제야 이게? 그러니까 n이 일단 그치 7일 때가 딱 0이니까 7일 때가 경계로 이때까지가 다 플러스일 거고 8부터 n은 8부터 다 마이너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을 여러분들이 딱 해석을 할 때 a1부터 그냥 7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사라질 거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빼. 그러니까 그게 더하기 하면 뒤에는 다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오겠지, 그치? 그 앞에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이렇게 a8부터 쭉쭉쭉 가서 a20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정리를 할 수가 있지,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했어? 얘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쓰면 되지.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7이다 라고 이렇게 쓸 거고, 얘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수열에서의 첫항부터 끝항각을 가지고 공식을 쓰는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그 예를 보고 여러분들이 2분의 A8 더하기 A20 곱하기 항의 개수는 8부터 20이니까 12개 아니고 13개겠죠?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정답 168이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168.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 절대값 더하기를 물어본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일부는 시간 빼앗아야지가 전부야. 거기다 공차가 만약에 저렇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어쩔 수 없어. 천천히 풀어. 한 번에 풀어. 이런 거 시험 때 또 계산 잘못해가지고 엉켜서 답 없다 이러고 2번 풀면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155번 한번 정리되신 친구들도 155번 해보시면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조금 던지겠다. 쉬었다. 반응이 또 좋다 합시다. 반응도 미쳤어.